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3월 말일, 3월 마지막 장입니다. 한국장.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우리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해요. 네, 뉴욕 증시는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재차 후퇴하면서 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9%, S&P 500 지수 마이너스 0.63%, 근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21%대 하락세를 보였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평선 5일선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에도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 발언이 나오면서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다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의회 화상연설을 통해 유럽연합과 노르웨이는 러시아 선박의 유럽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르웨이를 향해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공격은 이날까지 계속됐으며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한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022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8일 5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전날에는 장중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제 하락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만 통상 금리 역전 후 경기 침체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거나 혹은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페드가 완화적 기조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중립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차대조표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차대조표의 규모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나 금리 역전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 정보업체 ADP가 발표한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45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5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지난 2월 수치는 47만 5천 명 증가해서 48만 6천 명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계절 조정
기준 지난해 4분기 확정 GDP는 전기 대비 연율 6.9%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계한 시장 예상치 7% 증가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은 5.7%를 기록해 1984년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볼게요. 국제 유가 좀 하락세,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국제유가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낙관론이 조금 후퇴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WTI 5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3.58달러 상승했습니다. 3.43%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제 크게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폭락하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는 뭔가 이 박스권 흐름이 좀 보여지는 유가 흐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쿵 하고 떨어진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여기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쪽 인텔, AMD, 엔비디아 그리고 전날 호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좀 그동안 좀 견고하게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 깊은 하락세가 나타난 거죠. 이거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반도체 쪽 어떤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전날 계속해서 미국 장이 좀 반도체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장도 반도체가 좋지 않을까 기대는 해왔지만 이렇게 좀 큰 기대와 달리 약간 뭐 하방에서 조금 올라온다거나 혹은 박스권을 그리겠다라는 그 현상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종목들도 반도체 좀 박스권 이렇게 그려놓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서 또 하단 부분 왔을 때는 또 줍줍하면서 이런 전략으로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쪽으로 걱정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급등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반도체 섹터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우리 흐름 계속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버리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들도 보면 어제 전체적으로 지수 장이 좋았던 미국 장이었는데 그 플러스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한 차례 조정이 보여지는 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쪽 식음료 쪽은 그냥 견고하게 천천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날 실적 좋게 발표했던 룰루레몬은 9.6% 상승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는 좀 다른 행보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 에너지 쪽도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에너지가 오르니까, 여기 에너지 관련주들도 또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흐름 좋았던 자동차 쪽, 전기차 쪽, 이번에 역시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포드 GM의 움직임이 전날 좋았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가 어제 오전장에 참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큰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단기 저점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입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종목인 것처럼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천천히 흐름을 공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 부품 관련주라든가 반도체가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잘 못 갔던 종목들이 하방에서 좀 꿈틀꿈틀 되고 있죠. 이제 좀 그런 종목들에 한번 눈여겨보면서 종목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누나가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좀 콧물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모자를 쓰고 처음 방송을 했는데 어, 좀 불편을 끼쳐드렸어도 양해 바라면서 우리 이따 또 1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콧물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